이 남자는 4번이나 결혼을 하고 그중 2번은 어린 며느리감을 부인으로 맞습니다. 강렬하면서도 차가운 눈빛, 창백한 피부, 완벽주의자.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까지 손에 넣었던 무적 함대의 왕 펠리페 2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포르투갈의 공주 마누엘라입니다. 그들은 사촌지간이고 16살 동갑이었죠. 화려한 결혼식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만 마누엘라는 아들 까를로스를 출산하고 바로 죽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영국 여왕인 메리입니다. 블러드 메리라는 별명이 있는 그녀는 남편보다 11살 연상이었죠. 펠리페는 부인이자 영국 여왕을 설득하여 오랜 숙적인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승리의 전쟁을 이끌며 파리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펠리페는 아버지의 은퇴 소식에 급하게 스페인으로 돌아가 펠리페 2세라는 왕이 됩니다. 1558년 펠리페 2세의 두 번째 부인이자 영국 여왕인 메리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긴 세월 동안 이어진 프랑스와의 악연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평화 협정을 맺죠. 그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스페인의 왕자인 까를로스, 프랑스의 공주인 이사벨의 정략 결혼. 하지만 두 번째 부인의 사망으로 돌싱이 된 펠리페 2세는 혼처자리를 찾다가 급하게 마음을 바꿔선 아들이 아닌 본인이 직접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이에 아들 까를로스는 큰 상심에 빠져요.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항상 외국에 계셨으니 애정 결핍을 채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해 6월 파리에서 결혼식이 거행되고 성대한 연회와 마상 시합이 연일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1300km나 떨어진 곳까지 세 번째 결혼을 하기 위해 신랑이 직접 갔을까요? 그러기엔 멀어도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알바 공작을 결혼식에 대신 보내죠. 알바 공작은 신랑 대리를 하게 되고 첫날 밤은 치르지 않는 대신 프랑스 예법대로 침대에 발을 넣고 나와요. 하지만 이 결혼식 파티 현장에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의 왕 앙리 2세가 사망하는 사건이죠. 왕은 마상시합에 직접 참여를 했고 몽고메리 공작이 휘둔 창에 눈을 찔려 열흘 동안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사벨은 아버지 초상을 치르고 형제인 프랑스와 2세의 즉위식까지 참여하고 6개월이 지난 겨울에 눈 덮인 피레네 산맥을 넘어 1560년 1월 드디어 과달라하라의 왕자의 궁전에 도착합니다. 힘들게 만난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식을 합니다. 이때 펠리페 2세는 33살, 이사벨은 14살이죠. 이사벨은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매력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고 까만 머리에 하얀 피부, 밝고 쾌활했으며 사교적이었고 침착하고 고분고분한 성격이었죠. 하지만 펠리페 2세의 정식 부인으로 잠자리를 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이듬해 그녀의 초경이 왔고 본격적으로 부부관계는 시작됩니다. 왕비는 바로 임신이 되었으나 심한 임신 중독증을 앓죠. 그리고 유산을 하며 큰 상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펠리페 2세는 마드리드로 왕가의 거처를 옮기고 수도로 삼게 되죠. 쾌적한 기후에 새로운 도시, 새로운 궁전에서 이사벨은 어릴 때부터 갈고 닦은 취미생활을 즐기죠. 좋아하는 그림에 대해 긴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류 화가가 있었고 춤을 추고 극장에서 공연을 즐겼으며 오르간과 하프를 연주했죠. 똑같은 옷을 2번 이상 입지 않았고 비싼 향수를 즐겼습니다. 또한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궁정 사교 모임을 이끌죠. 특히 한때 자신의 신랑감이었지만 양아들이 된 까를로스와 친하게 지냅니다. 그의 불안한 정신 상태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끼면서요. 펠리페 2세 궁정에는 쾌활한 웃음과 음악이 날마다 흘러나왔으며 밝고 젊은 에너지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사벨은 1566년 세고비아에서 딸을 낳게 됩니다. 출산 당일 왕은 그 기쁜 순간을 곁에서 지켰고 부인의 손을 잡고 놓을 줄 몰랐다죠. 이러한 좋은 관계 덕분에 연년생으로 둘째 딸까지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듬해 1568년 이 화목한 가정에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왕세자 까를로스의 정신 이상 증세가 극도로 심각해지죠. 분노 조절 장애, 반사회적 인격 장애, 피해 망상, 펠리페 2세는 급기야 그를 방에 가두게 되고
7월에 찜통 더위 속에서 23살의 젊은 왕자는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스페인의 유일한 왕위 계승자의 사망은 궁정을 어수선하게 만들게 되죠. 또한 평소에 그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던 왕비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이사벨은 몸이 쇠약해집니다. 의사들은 여러 약을 처방하지만 고열과 혼수 상태는 이어지고 나중에서야 임신이 된 걸 알게 되죠. 의료사고였어요. 의사들이 처방했던 약들이 임신에 치명적인 것이었고 건강을 악화시킨 겁니다. 왕비는 미숙아를 낳고 죽어가며 유언을 남기죠. 프랑스와의 평화를 지켜줄 것을 빌고 아들을 낳지 못함에 미안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죠. 운명에 복종하니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왕은 하루를 꼬박 눈물을 흘리며 울었고 국상을 선포하며 수도원에서 칩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약혼녀를 아버지에게 뺏기고 죽임을 당한 까를로스 이야기는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여러 예술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독일 쉴러의 돈 까를로스, 이태리 베르디의 오페라 돈 까를로스. 하지만 그런 괴담의 일부분으로 치부되기엔 두 사람의 결혼은 진지했고 애틋했죠. 이사벨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1568년 40살에 다시금 싱글이 된 펠리페 2세, 더군다나 왕위 후계자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4번째 결혼을 추진합니다. 그 상대는 바로 오스트리아의 안나. 그녀도 아들의 정혼자로 지목했던 여성으로 18살에 조용하고 신앙심 깊은 신부감이었죠. 막시밀리안 2세 황제와 펠리페 2세의 여동생인 마리아의 장녀로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한 딸이었죠. 펠리페 2세에겐 친조카였습니다. 1570년 5월 프라하 성에서 화려한 역대급 혼례식이 거행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펠리페 2세가 참석했을까요? 이번에도 그는 불참했고 신부의 삼촌인 칼 대공이 결혼식에서 신랑 역할을 합니다. 큰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황제는 2200km 떨어진 스페인으로 시집가는 딸을 독일까지 데려다 줍니다.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를 딸을요. 5개월 동안 긴 여행 끝에 신부는 세고비아에 도착했고 눈발 날리는 추운 11월 42살의 펠리페와 21살의 안나는 알카사르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합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아들 4세,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비록 3명의 아들이 어릴 때 사망하긴 했어도 왕위 계승자는 남기게 되죠. 1580년 포르투갈 왕이 된 펠리페 2세, 왕가는 국경 지역인 바다우스로 잠시 이주합니다. 이때 펠리페 2세는 심하게 독감을 앓게 되고 유언장을 쓰며 죽음에 대비하였죠. 안나는 혼신을 다해 펠리페 2세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독감에 걸리죠. 남편은 살렸지만 정작 본인은 이기지 못하고 30살의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펠리페 2세는 18년을 더 살게 되지만 나이 50에 얻은 이 한 아들의 성장을 돌보며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았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32년간 통치하며 유럽 지중해 아메리카의 패권을 쥐고 흔든 펠리페 2세. 그의 며느리, 조카와의 혼인은 철저한 외교와 정치의 수단이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지금 우리는 행복하지 않나요?